제가 좋은 제품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요. 특히 애국 기업 소개합니다. 경남제약에서 초임계 RTG 오메가3 루테인 프로맥스 나왔는데요. 한 알로 4가지 효과 봅니다. 눈 건강, 혈행 개선, 뼈 건강, 항산화. 한 알로 끝납니다.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사도 났더구만요. 미군이 예. 북한으로 자진해서 월북한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두 건의 이제 폭행 이제 건이 있어서 네. 결국은 미국에 가서 이제 군사 법정에 서게 됐는데 네. 아마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처벌을 피하려고 선택한 것이 결국은 뭐 미국이 네. 뭐 법적 그런 믿지 못하는 것이 북한이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북한을 생각하고 갔는데 아마 도착한 순간부터 본인은 잘못 왔구나 아마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이제 적국으로 가면은 거기서 말하자면 영웅 대접 받을 줄 알고 그랬는데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망명이라든가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고 혹독하게 대접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접이라는 게 대접이야 잘해주죠. 그런데 그 대접이 네. 자유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젊은이들한테는 그 대접 자체가 지옥인 거죠. 그 대접이 왜냐면요.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이번에 넘어간 그 친구가 23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3살 지금 젊은이들은요. 일단 핸드폰과 인터넷, SNS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근데 일단 이 친구가 북한에 가면 핸드폰이 없어지고. 아하. 그다음에 북한에 인터넷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인터넷 통해서 자기 친구들하고 야 나 지금 북한에 왔는데 괜찮아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뭐 이메일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네. 미국 사람들처럼 외국인이나 네. 혹은 지난 시기에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에 미쳐서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영화에도 있지만은 그 어길남 씨와 같이. 네. 그런데 자유세계에서 살던 사람은 이걸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냐면 네. 그들이 북한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텔이나 뭐 북한 이런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닫힌 구역에서 살아요. 어디서요? 닫힌 구역, 클럽 에리어. 닫힌 구역에서 닫힌 구역. 그러니까 감옥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산골에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집을 해놓고 거기에서 일단 외부하고 고립되고 격폐된 생활을 일단 하고 예. 본인 마음대로 걸어서 시내 나갈 수도 없고 산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건 무기형 교화 생활입니다. 무기형 교화 생활이구나. 교화 생활. 이건 그래서 우리 일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탈북민들 속에서도 여기 왔다가 한국에 감옥 들어갔다 나와서 한국 감옥은 북한 고려 호텔보다 더 낫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적응 안 된 사람을 거기다 가져다 놓으면요. 어떤 경우인가면 우리 야생에서 살던 그런 사자나 동물 보험 같은 걸 갑자기 동물에다 가져놓으면 이게 거든요 야생동물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미군 장병이면 정훈 교육도 좀 받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반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그런 범죄도 저질렀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좀 안타까운 게 뭔가면 지금 23살이잖아요. 네. 한창 앞으로 미래가 장장한 청년이 북한에 가서 아이고 이거 정말 잘못 왔구나. 또 이거 북한은 유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그래서 난 지금 이 친구를 생각하면 정말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이거 데려내올 방도가 없을까? 제가 그걸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 살던 사람은요 괜찮아요. 아이 때부터 이런 통제, 폭력 이런 데서 살다 나니까 그게
몸에 일정한 정도 배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북한 사람도 저처럼 또 저희 애들처럼 북한 사람도 유럽이나 해외 가서 3, 4년 살면 북한에 돌아갈 때는 완전 지옥 같거든요. 아, 아니 하물며 외국에서 아이 때부터 자란 사람이 북한에 가서 산다, 이건 완전히 상상 못할 지역인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북한은 체제 선전 이용하려고 극진히 대접하고 뭐 이쁜 여자도 이렇게 쓱 붙여주고 뭐 좋은 음식 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쁜 여자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 예. 지난 시기에 미군 병사 4명이 넘어갔어요. 냉전 시기. 네. 근데 그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네. 북한은 순혈통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오, 예. 그래서 일본에 갔던 젠킨스, 미국은 장병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납치되어 온 여자하고 결혼시켰거든요. 아. 본인이 우선 관계없이. 아, 예. 그런데 이번에 간 미군 장병과 결혼시키려고 북한이 어디서 해외에서 누구 또 납치해 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예. 세상이 너무나 이제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북한 여성과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데 그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우리가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상대방 우중을 들어보고 뭐 마음에 드는지 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아, 이 친구가 바깥에 나갈 수가 있느냐,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빅브라더스 리얼리티 쇼 아시죠? 그렇죠. 예, 예. 그 오항 속에 갇혀 있는 이런 시세거든요. 아. 그러면 이 친구가 북한에 가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북한에서 누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나는 이거 정말, 그래서 이게 본인은 아마 후회하겠는데, 네. 본인이 뭐 북한으로에다 대고 아이고 잘못 왔는데 돌려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돌려보낼 것도 아니고. 어허. 그런데 이제 방금 체제 선전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그 악용을 하겠죠, 북한은. 네. 악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이 체제 선전에까지 이 악용할 그런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왜냐면요. 네. 최근에 북한으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한국 드라마가 엄청 밀수돼 들어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반 북한 주민들도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건 다 알아요. 네. 알긴데 거기다 대고 뭐 북한이 지상 낙원이고 뭐 이래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통하는구나, 이제. 아유 생쇼하네 이렇게 돼요. 아. 이걸 이제 북한 당국도 알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 체제 선전에 이용한다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 미군 병사니까 예. 예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반복 뭐 핵 전쟁 정책을 반대해서 뭐 자기 왔다 뭐 이건 좀 약간 좀 말이 될 때. 아, 그러네. 예. 네. 그런데 뭐 그것도 뭐 별로 저는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북한이 좀 정보를 빼내려고 아마 신문조사 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본인이 뭐 이등병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큰 정보적 가치도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게 좀 계륵 같은. 아, 골치 아프군요, 오히려. 왜냐면요. 예. 이거 일단 오면요. 예. 여기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금이 투하돼야 됩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일단 통역관을 붙여야지. 예. 그 다음에 그를 24시간 감시할 감시조가 또 붙어야지. 아이고, 그렇지. 계속 한 곳에다 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령 또 가끔 좀 바람 쐬라고 시내도 데려가야 되니까 또 차량이 있어야지. 아이고, 야. 차가 있어야지. 밥에 먹이는 또 뭐 저 밥 해주는 뭐 그런 요리사가 있어야. 어마어마한 인력 뭐 한적 힘이 들어가야 돼요. 아. 거기에 비하면 가성비는 낮다는 거지. 아, 그러네. 그래서 아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좀 이게 협상을 벌일 수 있겠는데 예. 여기서 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문제점인가 하면 네. 본인이 돌아가겠다고 하고 미국이 돌려보내달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돌려보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전협정 구조인데 아하. 정전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인데 적군에서 투항해 왔잖아요, 병사가. 예. 투항해 온 사람을 또 돌아가 하고 보내는 거 이게 맞지 않잖아, 이게. 아, 그러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하면 이 미국이 야 그 개를 정말 데려와야 되겠다. 네.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요 북한과 이럴 때는 좀 협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하, 주고받기식. 그러니까 요 협상 기술이 뭐냐면 미국의 요구 조건도 간철하고 또 북한의 체면도 좀 약간 세워주고 좀 긁어줄 수 있는 예.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뭔가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미국의 어떤 정치인이나 그런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 일단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일단 붙어요 북한에.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렇- 영화 그렇죠. 예. 미국은 이 다민족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정부가 얼마나 귀중히 여기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 예. 시기에 미국과 북한 사이 관계를 보면 뭐 누가 한 명 미국 국민을 옥류하면 북한이 요구해요. 아 이번엔 뭐 전직 대통령 클린턴이 와서 데리고와라. 그러면 예 하고 또 비행기 타고 가고 데리러 또 예, 맞아요. 다음번에 뭐 미국 정보 수장 좀 한번 와라. 뭐 그러면 또 뭐 북한이 자기네 좀 체면 세우고 잡자는 거 알지만 미국은 그래도 간다. 예. 국민을 데려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을 미국이 많이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야 할 산이 뭔가면 자진월북이라는 그 프레임을 넘어야 되는데 예. 자진이라는 글자가 들으면 데려오기 힘들잖아요. 본인이 선택인데 미국이 네. 주지국가니까 본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진짜 잘못된 선택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국이 어떤 수를 쓰면 좀 좋겠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네. 본인은 자진이라고 했지만 음. 한국에서 그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폭행 사건도 있은 걸 보면 좀 심신미약 증세가 좀 있었다. 아하, 예. 그래서 본인은 자진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할 그런 심신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자진이라는 그 프레임은 서서히 없어질 수 있죠.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변수는 뭔가면 예. 이 문제를 인도주의적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어허, 예. 이걸 뭐 크게 요란하게 뭐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뭐 하고 뭐 에이, 그렇죠. 물꼬 뭐 이렇게 요란하게 씌우면 안 돼. 예. 이걸 아주 인도주의적으로 로우키로 싹 다가가는데 지난 시기에 미국이 이런 거 잘했어요. 예. 지난 시기에 뭐 제가 그 누구라고 이름은 지칭하진 않겠지만 어느 한 목사가 옥류되어 있을 때 네. 그분의 어머니가 언론에 나와서 예. 우리 애는 정말 건강이 좋지 못하다. 예. 오늘 같은 병이 더지지 않았는지 걱정된다고 막 눈물 흘리시며 호소했거든요. 미국 언론들에서. 네. 그러니까 북한 외관들이 다 봐요 이걸. 예. 그러니까 국제 언론이 딱 보건데도 야 그렇게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데 계속 옥류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허, 예. 근데 이번에 이 미군 장병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 그럴 애가 아니야 돌아만 와라 이러면 한번 어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애하면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데 가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때로는 그렇게 애가 좀 엉뚱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달라 뭐 이러면서 좀 인도주의적으로 좀 접근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좀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이걸 돌려보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네. 미국이 지금까지 옥류했던 미국 국민들은 다 잘 써먹어서 돌려보냈는데 네. 오토 웬베어라는 대학생이 갔을 때 그 죽었잖아요. 예. 그렇죠. 완전히 거의 다 죽게 돼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저 미국에 가서 죽었고. 예. 미국이나 전 세계 언론이 북한을 질타했고 지금 오토 웬베어의 가족 같은 경우 지금도 북한과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북한도. 아,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 친구가 정말 아마 오늘부터 지역에 불시착이 시작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 아니, 근데, 우리 태영호 의원 참 분석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이런 일을 좀 역할을 좀 정부에서도 맡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맡기면 제가 좀 그러게, 많이 볼수 있어요. 다른, 이번 TV에서 자주 초청해 주세요. 네네. 다른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태영호 의원님이 한때 국힘당에서 이렇게 징계, 얘기 오가고 그럴 때 상당히 속상하셨을 텐데, 지금 홍준표의 수해 때 골프,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야, 이거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네, 제 자체가 지금 징계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고 네. 제가 8월 10일 그래서 제가 내가 징계받고 있는 처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징계 풀린 다음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네.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화로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궁금했는데, 홍준표의 그 수해 골프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참, 좀 똑똑하시네요. 내가 징계받고 있는데. 야, 이거 궁금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네요. 이 미군 병사. 어떻게든 미국에서는 데려오려고 그럴 텐데. 이런 것도 하나, 지금 잘 그 방법을 태영호 의원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또 하나는 그 범죄인으로 딱 묶어서 범죄인 그 이렇게 왜 주고받기식 있잖아요. 그런 거 국가 대 국가끼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범죄가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 억류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쪽 범죄인 내놔라. 니네 범죄인 우리가 줄게. 뭐 이렇게 주고받기로 범죄인 교환, 맞교환 1대1 요것도 미국이 쓰지 않을까 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의원 잘 분석하시네요. 역시 뭐 외교관 북한에서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